이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계정 새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던 이유는 기존의 계정과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취업이 목표이신 분들은 이 계정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가입했던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연동이 되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GitHub를 가입을 하실 때 들어오시면은 여기 사인업 먼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이메일 있죠? 좀 전에 가입했던 거? 그 이메일 주소 넣고 뭐 하면은 아마 요 화면에 뭐 인증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모칸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낼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랑 화면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로그인이 되면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닉네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코드업. 자, 코드업은 이제 여기서 가입을 눌러서 쭉 여기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하시고 가입만 하시면 돼요. 좀 UI가 바뀌었네 이게. UI가 좀 더 나아졌네요. 기존에는 이것보다 좀 별로였는데 UI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타이핑 정글.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이렇게 되어 있나? 로그인을 누르면 여기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아마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계정 선택하는 거 아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뭐였느냐?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사이트예요, 그냥. 다 연동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꼭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드.org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계정 생성 있어요. 또는 로그인. 그래서 생성을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로그인을 들어가면은 구글 계정으로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나 계속 할 거야 라고 해서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 정확하게 했다면 여러분들 계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택만 해주시면은 로그인이 바로 잘 된다. 그 다음에 벨로그는 여기 링크가 있죠. 벨로그 로션 프로그래머스. 아이고. 자, 벨로그 노션 프로그래머스 이렇게 있는데 로그인할 때 GitHub 또는 구글이라고 했죠. 요 GitHub 마크 구글 마크예요. 그래서 전 GitHub로 했기 때문에 GitHub로 로그인 해놓고 자, 노션은 로그인할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제 자료인데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저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새로 가입하면 여기에 왼쪽에 페이지가 엄청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거를 다 눌러서 삭제하거나 여기 뭐 휴지통으로 이동 있죠? 이걸로 다 그냥 하나 다 없애시면 돼요, 그냥.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스까지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 또는 GitHub 나머지는 아니에요, 세 개는. 저는 마찬가지로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로그인까지 완료가 됐는데 GitHub부터 먼저 볼게요. 자, GitHub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여기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세팅스에 여기 세팅스에 여기 이메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이메일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프라이머리라고 나옴과 동시에 여러분들 좌측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이거 좀 전에 가입했던 gmail이겠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메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표시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add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좀 전에 가입했던 구글 계정 있죠. 그 계정에 이메일 주소를 넣고 add 버튼을 눌러주면은 코드가 날라올 거야.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 크롬의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요 플러스 더하기 표시 있어요. 요거 새 탭이라고 하는 건데 눌러주면은 여기에 gmail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아마 여기서 보낸 메일이 날라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메일 인증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GitHub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요 학원 수업에서 필요가 할 때만 쓰는 거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거 말고 좀 이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색깔이 어때요? 이렇게 다 차여 있죠, 그쵸? 연하게 뭐 또는 진하게 완전 진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가로 있죠. 가로가 월이고요. 이 세로가 일이에요. 무슨 요일?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뭐다? 1년이에요. 1년치. 그래서 여기 아까 색상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 뭐야? 1년 동안에 이 GitHub라는 곳에다가 내가 어떤 업로드를 굉장히 매일매일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막 공부한 거 자료 올려놓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국비 수업 같은 거 하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이제 막 되게 장기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올려놓으면은 내 옆 사람과 한번 협업을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소스 코드를 계속 이제 내가 어떤 걸 업로드했는지 봐야 되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이 주소만 알고 있으면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업로드를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뒀다라는 건 1년간 꾸준하게 여기다 뭐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GitHub란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자 GitHub는 Git이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원격으로 저장하고 관리를 하고요. 개발자들 간의 협업을 돕는 웹 호스팅 서비스다. 그러니까 로컬 저장소랑 GitHub 리포지터리는 연결을 시켜놓고 하는 건데 로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로컬 여기에 어떤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랑 그 다음에 GitHub에 있는 여기에 리포지터리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보이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요 저장소랑 요 내가 만든 요 폴더 있죠. 여기랑 연결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요런 게 있다. 활용은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써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력서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 넣고 뭐 이름이랑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 뭐 인적사항 넣고 여기다가 메일 주소 이런 데다가 빈 공간에다 GitHub 주소 올리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란이 없어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제 자격사항 같은 거, 자격증 같은 거, 대외 활동 같은 거 넣는 거고. 아무튼 이거 주소를 넘겨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 사람 공부 뭘 했고 어떤 언어를 다뤄봤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용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업도 하고 또는 내가 공부한 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업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문제집. 여기 보시면은 자, 파이썬 기초 백제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다 풀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기초 백제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집 같은 거 책 한 권 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풀고 뭐 하잖아.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사이트. 나중에 제가 어느 순간에 풀어보세요라고 할 때 그때 푸시면 돼요. 뭐 미리부터 풀 필요는 없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무래도 한글로 입력하는 건 없습니다. 다 영타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키보드랑 내가 친하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뭐 영타 연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타가 느리다고 해서 우리 수업 듣는 거에 있어서 지장이 있냐? 없어요. 근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지장이 있겠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내 머릿속에 뭔가 계산이 다 되어 있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근데 그걸 입력하는 내 손가락이 키보드랑 좀 덜 친하다고 하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느려 보이겠죠? 그래서 느리다고 해서 이제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좀 효율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공부들을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영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메모장에다가요 자 소문자 A부터 대문자 아니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다음 대문자 A부터 Z까지 안 보고서 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아마 로그인이 되신 분들은 저랑 화면이 살짝 다를 거예요. 살짝. 그래서 여기에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기준은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3단계 과정 3이 있죠?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코스 3이 종료가 됐네? 코스 2를 대체하거나 코스 F?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고요. 음. 앞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조금 바뀌었네. 잠깐만요. 저도 바뀌어갖고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것들? 음. 여기가 문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뭐냐면은 어, 지금 문제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씨 어떻게 돼 있는 거 바뀌었나요? 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2단계인데 코스 C라고 나와 있는데 요 보이는 여기 위에 있는 상단에 여기가 문제고요. 여기 아래에다가 우리가 여기가 작업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작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블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이렇게 옮겨 넣으면은 작업 공간에 이제 총 3개의 블록 중에 2개를 사용했다라고 나오죠. 보시면은. 그래서 요건 실행이에요. 실행하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정답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를 2개만 딱 넣으면은 작업 공간 안에 있는 블록 개수, 사용할 블록 개수에 맞게 사용을 했고요. 실행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해결은 했는데 이제 쉬워 보이겠지만은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언플러그드라고 되어 있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었을 때도 풀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도 푸는 거는 문제 없어요. 단 여기 색상이 있죠. 이 색상이 좀 연해져요. 왜? 여기서 원하는 거는 3개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4개를 썼기 때문에 색상이 좀 연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반복문, 그다음에 뭐 함수, 뭐 이런 것들, 그런 조건문 같은 것들에 대한 좀 미리 선행 학습이다. 그걸 이런 블록 코딩 같은.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지금 힌트가 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잡아 떼면은 위에 있는 거랑 분리가 되면서 왼쪽에 휴지통 모양이 나오죠? 여기다 넣으면은 없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지금 사용을 안 했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이거는 해보시면 돼요. 단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쭉 쌓아놨어, 블럭을.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도달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떤 시점부터 얘가 잘못된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디버깅 그 단계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 되는데, 단계라고 하면은 하나씩 실행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왜 안 되는가에 있어서는 이 단계를 눌러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된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링크는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요 세 개 다. 자, 그 다음에 벨로그 먼저 볼게요. 자, 이 벨로그의 페이지를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많은 글들이 나와 있어요. 되게 많은 글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하고서 새 글 작성이라는 걸 누르면은 여기에 제목 입력할 수 있고 태그는 인스타그램 태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은 뭔지, 그 다음에 얘는 뭔지, 얘는 뭔지 눌러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어때요? 글씨 크기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안 쓰면 샵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글자.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안쪽에다가 뭘 적어야 되냐?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웬만하면 다 나오죠? 빨간 날 제외하고, 내일 제외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공부한 걸 여기다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어떤 자료를 올려놓는데 그거를 복사해서 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이해하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려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게 올려놓은 게 이해가 잘 된다. 그럼 거기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월 22일까지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느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충분히 그런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할 때도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세팅을 해놨고요. 그날 한 거는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만, 이해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에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내용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놔야 된다. 뭐 개념이면 개념, 또는 뭐 문제 풀이면 문제 풀이. 그래서 요거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말고 아래 보면은 노션이라고 있어요. 자, 노션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새 페이지 추가하기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자, 빈 페이지라고 있는데, 사실 이 노션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뭐 제목 12월 31일 파이썬 강특 1일차, 아니면 또는 방특이라고 해놓을게요. 치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슬래시만 하면은 여기 안에 이제 있는 어떤 것들 여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토글인데, 자, 뭐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걸 눌렀을 때는 이 아래에 어떤 게 들어가거나, 뭐 변수 이런 식으로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얘 슬래시만 누르면은 단축키도 다 나와 있어요, 사실. 단축키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쭉 검색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페이지를 하나를 이 안쪽에다가 추가를 해야 된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어요, 제가. 그럼 저장을 하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를 했어. 여기다가 이제 2일차라고 있겠죠. 그냥 요 내용을요,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넣게 되면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폴더 있죠, 이렇게 폴더. 폴더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자, 파이썬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2일차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넣는다라는 게. 그래서 관리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노션을 많이 씁니다. 노션을 많이 쓰는데 이제 노션의 핵심은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 페이지 안에 블록이라는 기능들이거든요. 방금 제가 했던 게 그런 기능들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단축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리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리라는 거에는 이제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정리를 잘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또 그냥 정리를 하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정리다.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 이 수업을 배우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벨로그 또는 노션 아무거나 잡아서 거기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키보드 사용 방법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없을 텐데 자,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를 입력을 하시고 제 커서가 지금 제일 우측 끝에 있어요. 여기서 홈키를 누르면은 해당 줄에 맨 앞으로 이동하고 엔드를 누르면은 제일 뒤로 이동해요. 홈핸드 키는 우리 학원 키보드 기준으로 이렇게 요 방향키 있죠? 요 방향키 위에 6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홈키, 엔드키. 홈, 엔드. 이거를 나는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안 쓰면은 몰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복사해야 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야 된대요. 이만큼. 그러면은 사실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 커서를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홈키 누르면은 그만큼 복사가 돼요. 컨트롤 시프트 홈키. 여기서부터 제일 첫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키보드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ABCD를 입력을 하는데 자, ABCD에서 우리가 보통은 대문자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캡슐락 키를 눌러서 ABCD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소문자 캡슐락 키가 안 눌린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ABCD를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대문자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Shift 키를 떼면은 다시 ABCD 소문자가 나오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키보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안쪽에 올려놓은 내용들 가입해서 사이트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아직은 이제 수업에 뭔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요 1차라고 되어 있는 1차 요 아래에 내용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 안쪽에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면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아마 멘토 선생님들이나 이제 분들이 이제 아마 학원 수업의 전체 영상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죠. 그 영상을 이제 딱 이어져 3시간짜리 영상이잖아요. 그거를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올려놔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시간짜리를 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 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념 설명했으면은 그 개념에 대한 내용만 딱 짧게 올려놓거나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 스크린 있죠? 이 화면에 영상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목소리랑 같이.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은 뭐냐면은 어 그냥 집에서 복습할 때 이제 나는 잘 모르겠다. 뭔가 나랑은 내가 공부하는데 뭔가 오늘 빠져야 돼.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런 날에 반드시 보고 와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는 딱 첫날 이렇게 잘 나오세요. 아직 제가 출석 체크는 제대로 안 해봤지만 첫날에는 대부분 잘 나와요. 근데 한 3일차 정도 지나면은 뭐 한 번씩 두 번씩 뭐 그날 하루를 빠지던가 또는 이제 학원에 나와서 듣는 게 아니고 추우니까 집에서 들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웬만하면 내가 학원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오시되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 그럼 이제 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집에서 줌으로도 들을 수가 있으니 그때는 줌으로 수업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핵심은 결석은 안 된다는 거. 매일매일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왔다가 내일 안 나오고 그 다음날 나왔어. 그럼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 엊그저께 그거 했는데 어제 이 수업 페이지 보니까 이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이네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결석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은 자 우리 9시부터 9시 50분이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0시 50분 그 다음에 11시부터 11시 50분 이렇게 50분하고 10분씩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10분 이거 해놓은 이유는 10분 동안 지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와서 전날에 했던 거 그냥 좀 복습하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와서 예열하라는 거예요. 10분까지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출석은 2교시에 부르지만 내일부터는 9시 10분에 출석을 부른다. 설명을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50분이 아닌 55분에 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설명을 하다가 좀 애매해서 45분에서 50분 사이 그때가 쉬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10분 쉬고 50분 하고 하는 거는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당연하게도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 문제를.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푸는 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 풀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몰라서 저 문제 푸는 거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와서 알려줘 라는 의미예요. 그럼 제가 가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를 알려준다고 해서 도움될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하는가 요런 게 공부예요. 문제를 못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잘 푼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그냥 문제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챗GPT나 제미나이에다가 문제 때려 넣으면은 걔네들은 정답을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에 그거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요만한 책 사서 맨 뒤에 보시면은 정답 해설이 있어요. 그냥 그거 열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보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야.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걔를 한 번에 맞춰보면서 내가 오답 노트라는 걸 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문제를 풀면서 걔를 보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 뭐 그리고 처음 완전 내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자바도 공부 안 해봤고 C도 안 해봤고 이 파이썬이 처음이고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준이면은 설명했을 때 당연히 뭔지 모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해가 느리신 분들은 더더욱 남들보다 내가 이해가 느려서 뭐 남들은 요만큼만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나는 좀 더 설명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이 계셨고.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은 검색해야 되고요. 일단 검색하려고를 먼저 많이 하세요. 검색은 어디다 하시냐면요. 지금 크롬 창 열어두셨죠? 요 크롬에 오른쪽 보시면 여기 탭추가 있어요. 탭추가.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를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어떤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풀어야 돼라고 하면은 그 개념을 내가 까먹었으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문제를 검색하시는 건 큰 의미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푸는데 이거 함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파이썬의 함수가 뭐지? 라고 하고 어떻게 만드는 거지?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검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통으로 검색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풀어도.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에 그 쏟지 마시고 모르면은 검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지만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한 7시간에서 8시간, 많게는 9시간을 주무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 제외하고도 저랑 있는 시간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나 혼자 개인 시간 보내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은 무조건 이제 검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검색을 하면서도 이제 잘 모르겠다. 당연히 처음 공부하면 내가 그 개념을 검색했는데 이거를 내가 활용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링크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문제 풀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잘 보면 되나요? 라고 하는 것들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라고 하거나 혹은 거기다가 더 필요한 거 몇 개 더 붙여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한 10분도 안 해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몰라서 그냥.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 갖는 게 공부니까 그거를 좀 하세요.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확하게 모르는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막 찾아보려고 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검색 그다음에 아까 말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보안 또는 어떤 이런 개발하는 그런 직군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그런 코드들을 여기다 붙여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어떤 구글이나 이런 데 다 올라간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는 일단 구글 검색, 구글링이라는 걸 좀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개념이 머릿속에 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아진다. 처음부터 막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도움이 좀 덜 된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해도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에 어차피 이용을 하긴 해야 돼요. 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질문 같은 거 있죠? 수업 시간 때 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수업 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나고 아까 여기 12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2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은 하나 열리거든요.
이거 1대1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신 다음에 시간이랑 몇 시에 뭐 듣는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내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드릴 거고 시간은 그냥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뭐 아침 일찍이 됐건 새벽이 됐건 밤 12시가 됐건 남겨만 놓으세요. 제가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뭐 하루를 넘기진 않았어요. 엄청 바빠도.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한 내용은 전부 다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오겠습니다.